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어떤 문의를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좀 정정하거나 다시 이제 언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질문 내용이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어학연수를 들을 때는 유학생들은 9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컬리지 수업을 들을 때는 1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민국에서 정한 거예요. 유학생들은 최소 그 정도의 학점만 들어야지 유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학연수가 9학점인 이유는 총 5과목인데 브로케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이렇게가 각각 2학점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수업이 있어요. 다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냥 강당에 모여서 큰 강당에 모여서 뭐 영화도 보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뭐 그룹 발표도 하고 뭐 좀 그런 재밌는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야지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너희들 유학생 신분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9학점인 거예요. 그리고 컬리지 같은 경우는 12학점이고요. 아마 많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도 유학생들은 최소 12학점을 들어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5학년수 9학점을 듣기 위해서 부록해보는 학점이 1,8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 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이제 어학연수 할 때 한 학기에 한 2,000불 정도 든다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정도 냈던 것 같고 한 2,000에서 2,000 몇백 불 정도. 그래도 커뮤니티 컬리지는 학점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뭐 브룩헤븐 아니면은 뭐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튜이션 뭐펄 크레딧 해서 나온 그 가격 갖고 내가 듣고자 하는 크레딧만큼 곱해서 계산하면은 그게 전부예요. 보통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다른 수수료가 많이 붙어요. 어떤 피가 많이 붙는데 뭐 체육관 이용 비용 뭐 이런 것들, 컴퓨터 사용 비용, 도서관 사용 비용에서 되게 많은 이제 어떤 비용이 붙는데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9학점 됐는데 아마 1,800불에서 2,000불 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학연수 이제 프로그램을 듣다가 브로케본 커뮤니티 컬리지도 오시는 분도 많고요. 뭐 브로케본에서 어학연수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미국 비자를 잘 받으려면은 비싼 프로그램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UNT라고 이 달라스 지역에 UNT University North of Texas인가? UNT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대학교 학비만큼 비싼데 잘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 어학연수의 특징은 좀 높은 레벨로 가면은 유니버시티에서 같이 이제 수업도 들을 수 있는 크레딧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어학연수도 이제 다 마치면은 그 대학에 이제 붙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학비가 진짜 비싸서 그 수업 어학연수를 듣다가 이제 브룩헤븐이나 아니면 다른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비가 이렇게 쌀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미국 안에 오셔가지고 학교를 이제 이동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하면은 나중에 서류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옮기진 않지만 뭐 한두 번 정도 옮기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녀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도 취득하고 지금 제가 전공했던 어떤 대학원 수업과 많이 연관된 수업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는데 이거는 뭐 선수 과목이라던가 어떤 전공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들이 저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셨을 뿐이지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미국에서 이제 영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내에 있는 대학원에 관련된 정보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 거지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으로 대학원 선수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수업 들은 건 없어요. 이 수업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달라스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브룩헤븐 캠퍼스, 지금은 그렇게 불러요. 예전에는 그냥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였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달라스 안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끼리 이제 합쳐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브룩헤븐 캠퍼스인데, 어쨌건 십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어학연 수하러 왔을 때 몇몇 분들이 이제 박사과정 하러 이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만 31였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한 4살, 5살 많으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 준비하셨고 다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 중 한 분이 박사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취득했던 학사, 그리고 석사, 그리고 관련된 성적 증명서 이제 다 해서 이제 지원한 이제 박사 프로그램에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맞잖아요. 왜냐면 나는 박사를 지원할 거니까 한국에서 석사까지 했던 거 성적 증명까지 다 해서 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너 이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 석사를 끝냈는데 석사 끝내고 뭐 했어 지금까지, 이러면서 학교에서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미국에 와가지고 어학연 수도 들었고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박사 준비했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거를 왜 빼먹었냐, 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다녀서 공부했던 거 뭘 하고 살았는지를 문의는 알아야 된다 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녔던 어떤 성적을 다 제출하라고 하더래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비면 안 돼요. 뭔가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대학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주해서 졸업 후에 이 필드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이런 경력이라던가 증명 같은 게 이제 되지 않으면은 뽑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대학, 공립대학이 토론토 대학일 텐데, 그 학교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지아지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친구가 저희 학과를 못 붙었어요. 저희 학과에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못 붙으니까 이제 어드바이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경력이 없어서래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경력이 없고 성적은 다 우수한데 경력이 없다 보니까 너가 정말 우리 학교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던 수업이 대학원의 어떤 선수 수업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대학원에 맞는 사람인지, 그렇게 꾸준히 살아온 사람인지, 그런 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의미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다녔던 게 이제 대학원 갈 때, 지원할 때 많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대학원 다니면서도 이 어휘라는 게 그 분야마다 자주 쓰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했던 사이콜로지 수업을 한 6개 들었으니까 사이콜로지에 관한 어휘만큼은 좀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커뮤니티 컬리지 어떤 수업이 대학원 수업의 어떤 선수 수업이라던가 관련된 완전 뭐 연계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학연수는 이게 GPA가 맞나? 어학연수에서 드는 크레딧과 컬리지 레벨에서 드는 이 크레딧은 별개예요. 물론 성적표에는 다 나오지만 어학연수 크레딧은 어학연수 크레딧이고 컬리지 레벨의 크레딧은 컬리지 레벨의 크레딧이라서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는 총 브룩헤븐 기준으로 레벨이 1, 2, 3, 4고 한 레벨당 한 학기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취득하려면 한 60에서 65학점 정도 이제 취득을 하셔야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이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최고의 장점은 레벨 4까지 해서 다 끝내시면은 컬리지 입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학업을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떤 간단한 시험 봐요. TSA인가? 시험을 보는데 저는 제가 그걸 안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적표 찾아보니까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은 누구나 봐야 돼요. 컬리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선. 뭐 이게 너무 웃긴 게 분명히
뭐 공인된 성적 이제 토플이라던가 뭐 다른 시험 점수 일정 이상 점수 되면은 컬리지 수업 바로 들을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드바이저들이 그걸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레벨 4 정도 하다가 이제 가는 경우 있었는데 UNT도 그렇고 커뮤니티 컬리지도 그렇고 어학연수를 끝내면은 이제 학교 입학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장점이에요. 또 학교 안에서 자부할 수 있어요. 어학연수 하는 유학생도 이제 자리만 있다면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 정말 베스트죠. 학교 안에서 잡을 구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면요.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크레딧 카드가 다 뭐 내 돈이고 내 빚인데 어떤 위급한 순간에 아니면은 자동차를 할부로 사야 될 때 이럴 때 정말 그러니까 미국은 할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카드 자체가 이제 할부인 거예요. 내가 다들 얼마만 갚으면은 그 다음 달로 넘어가지니까.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아는 사람도 자동차를 샀어야 되는데 목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학교 안에서 잡을 구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할부로 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잡을 구하면은 시급은 정말 낮은데 그런 어떤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본다는 거 온캠퍼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취직할 때 정말 당당하게 경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안에서 잡을 많이 구하라고 저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잡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유니버시티 갔을 때도 좀 쉽게 잡을 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력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잡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텍사스는 사막 기제예요. 이게 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3월에 첫 학기가 시작하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초반이나 중순에 이제 첫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되게 추워요. 너무 웃긴 게 마른 봄학기인데 막 눈이 오고 애들 다 막 두꺼운 옷 입고 덜덜 떨면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그게 봄학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1월 중순 좀에 이제 시작하는 게 봄학기고 5월 중순이나 6월에 시작하는 게 이제 여름 학기예요. 근데 여름 학기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옵션이에요. 가을 학기나 봄 학기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름 학기는 듣고 싶으면 들으셔도 되고 안 듣고 싶으시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좀 친구들이 여기서 갈려요. 빨리빨리 공부 끝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여름 학기도 듣는데 뭐 좀 여행하고 다른 것들 경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름 학기 수업 안 듣기도 하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은 설명을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입국 시기. 아무 때나 입국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은, 그 본인이 이제 지원한 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봄 학기라던가, 가을 학기라던가, 혹은 여름 학기라던가. 이 지원한 그 학기에 시작하는 첫날로부터 한 달 전이 되는 시점에서만 이제 입국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월 15일에 봄학기가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2월 뭐 15일부터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입국 날짜는 본인이 뭐 언제 해야지가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본인이 이제 지원한 그 학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계산하셔가지고 그로부터 한 달 전인 시점에서부터 이제 입국이 가능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듯해요. 수업이 만약에 정말 1월 15일부터 시작이면은 12월 한 15일부터 들어와서 뭐 자동차도 구해야 되고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또 학교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참석하고 뭐 TB 테스트 결핵 검사도 하고 결핵 검사 해가지고 또 반응 안 좋으면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 뭐 교재도 사야 되고 어드바이저 만나서 수업도 짜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정보 얻으려면 한인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이 한 달간이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 달 정도 꼭 한 달 여유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미국에 오실 예정, 그 계획 잡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나
더 제가 뭐 빼먹은 거 있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연락 주세요. 저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 받으면은 뭐 영상 찍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이제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주세요. 혹시나 제가 뭐 빼먹거나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또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